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밥 항상 이렇게 따로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뇨 혹시 언제 걸리지는 않을까. 먼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혈당과 더불어 잠재적 당뇨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알아보고 복부 CT 촬영을 통해 현재 비만의 정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영동 세브란스 안철우 교수의 강의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커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4가지. 분말 크림과 설탕 첨가 없이 블랙커피를 하루 3잔을 원칙으로 4시간 간격으로 마시도록 했다. 특히 수면 문제를 고려해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커피 복용을 삼가도록 했다. 커튼숍을 운영하고 있는 권선숙 씨. 얼마 전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상담 때문에 하루 3-4잔의 커피 믹스를 즐겼던 권선숙 씨. 블랙으로 바꾼 지 일주일. 가장 힘든 것은 커피 믹스의 달콤한 유혹을 견뎌내는 것이었다. 우리 몸에는 좋다고 하니까 또 입이 뒷맛이 더 개운한 맛이 하지만 있잖아요. 설탕은 혈당을 상승시킨다. 네. 따라서 혈당이나 혈압을 생각한다면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힘들죠. 설탕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는데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블랙으로 마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많이 나더니 이제는 블랙으로 마셔도 개운한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블랙으로 즐겨 마셔요. 2주 후 조인환 씨는 주말 나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뇨병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30대 젊은 나이에 뇌당능 장애 판정을 받았다. 우연하게 병원을 가게 됐어요. 작년 말 정도. 병원을 갔는데 병원 혈당 체크하시는 분이 뇌당능이 있다고 여기서 관리를 못 하면은 당뇨로 넘어가니까 관리를 잘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3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조인환 씨. 아빠. 어디서 먹어? 커피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왔다. 블랙커피를 처음 마셔봤다는 조인환 씨. 쓴맛이 부담스러워 우유를 첨가해서 마시고 있다. 좀 써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타서 먹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블랙커피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밀크커피에 좀 믹서커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유를 타서 먹으니까 약간 그런 기분도 나고 먹기에 일단 좀 수월해서. 3주 후 다시 만난 참가자들은 밝은 표정이었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배 가죽이 아주 얇아졌으니까 두껍던 배 가죽이 아주 얇아졌거든. 그러니까 아마 체지방을 줄였을 거예요. 11시 정도. 과연 참가자들의 말처럼 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3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혈당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아져 실험 전 109였던 혈당은 10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당뇨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과 잠재적 위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면 그것은 당뇨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 뇌당능 장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또 중요한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다양하면서도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권선숙 씨의 경우 혈당엔 변화가 없었지만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복부 지방이 112%에서 75%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조인환 씨의 경우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었고 체지방 감소가 눈에 띄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권기만 씨. 혈당, 인슐린 저항성, 체지방이 모두 현저히 낮아졌다. 아마 체지방이 줄은 것 같아요. 뱃살을 이렇게 잡아보면 두께가 얇아졌으니까요. 그럴 정도가?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먹어보고 체지방도 없어진 것 같고 아주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당치수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체크기로 측정해보니까 한 1, 20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당에는 조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당치수. 이미 카페인이 당뇨가 이미 진행된 사람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따라서 발병 이전에 그런 어떤 유형군 환자에게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인 커피 섭취와 고혈압의 위험 증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05년 일본 국립암센터는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이 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고 밝혔다. 2006년 국제암저널은 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이런 최신 연구 성과는 더 이상 커피가 건강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건강에 이로운 것은 쓴맛의 블랙커피라는 것이다. 자, 오늘도 저희 음악다방을 찾아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신청곡이죠. 가리봉동에서 오신 오유경 씨의 신청곡입니다.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그 70년대 유행했던 음악다방입니다. DJ의 독특한 멘트와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2스푼의 달콤한 맛의 커피는 이른바 다방커피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죠. 이 커피는 검은 빛의 쓴맛이 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맛으로 바뀐 거죠. 다방이 보편화되면서 이후 커피는 급격히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지난 30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70년대 커피는 이 다방 같은 실내 공간에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커피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이 동전 몇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게 됐죠. 2000년대는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생겨나는데요. 시럽 등 각종 감미료가 첨가되면서 커피의 양은 더 많아지고 맛은 더 달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건강을 이롭게 하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커피 문화가 있다. 70년대 유행했던 다방 인기 메뉴는 커피. 설탕과 분말 크림이 추가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다. 이 맛은 80년대의 자판기 커피에 그대로 이어졌다. 부드러운 그 맛, 그 향기. 가슴 가득 스며드는 이어서 등장한 다양한 인스턴트 커피. 인기 스타를 기용한 마케팅은 커피를 한국인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했다. 설탕과 분말 크림이 배합된 일회용 커피는 더욱 달콤한 맛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분말 크림은 커피 광고에 빠지지 않는 메뉴였다. 2000년대 테이크아웃 커피의 열풍이 불고 있다. 점심시간 여의도의 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빈다. 테이크아웃 커피의 특징은 컵 사이즈가 커졌고 생크림, 시럽, 캐러멜 등 단맛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달다 더